6월 2일 새벽 4시 드디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리게 되는데 과연 리버풀이 우승하느냐 토트넘이 우승하게 되느냐 그 향방이 좀 관심이 갑니다. 모든 챔피언스리그 팬분들의 관심이 다 여기 6월 2일 새벽 4시에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맞붙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경기. 참고로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결승전에서 맞붙는 것은 07-08 시즌이 마지막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맨유와 첼시가 결승전에서 맞붙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첼시에는 드로그바, 램파드, 체흐 선수가 주요 선수로 뛰고 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호날두, 웨인 루니 그리고 명장 퍼거슨 감독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코리안 프리미어리거 박지성 선수가 있었다는 사실. 근데 결승전에서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됨과 동시에 베르바토프가 이때 당시에 선발로 나서게 됐다는 거 약간 아쉬웠었는데 어찌됐든 11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맞붙게 되고 그리고 11-12 시즌에 첼시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이후 드디어 7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우승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만큼 손흥민의 토트넘 그리고 마누라 라인 특히나 살라 선수가 버티고 있는 이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따져보기 전에 일단 이 두 팀이 결승전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고 리버풀은 파리 생제르맹에 이어서 2위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토트넘은 인터밀란과 승점과 득실차가 같았었는데 이제 원정 득실차에서 토트넘이 한 골을 먼저 넣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16강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 리버풀과 나폴리도 똑같이 승점과 득실차가 같았었고 무엇보다도 상대 전적에서도 똑같이 1대0으로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다득점으로 16강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리버풀이 9득점을 기록했었고 나폴리가 7득점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이 16강, 나폴리가 유로파리그로 강등되는 정말 이 한 끗 차이로 두 팀 모두 16강에 진출하는 조별리그에서부터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16강에 진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강전에서 각각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토트넘이 2전 전승으로 리버풀이 1승 1무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강전에서 각각 맨시티와 포르투를 만났었는데 리버풀은 포르투 상대로 2전 전승으로 압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맨시티를 만나서 홈에서는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지만은 원정 경기에서 서로 7골이나 주고받는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원정 득실차로 토트넘이 앞서면서 4강전에 겨우겨우 진출을 했다는 거 정말 힘들게 진출을 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드라마가 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강전에서 각각 아약스와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되는데 토트넘이 아약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0 패 그리고 리버풀이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약스와 바르셀로나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겠다. 3관왕을 놓고 누가 3관왕을 차지하게 되느냐 이것에 관심이 꽤 쏠리겠구나 싶었었습니다. 근데 2차전에서 먼저 리버풀이 바르셀로나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4대0 승 특히나 이때 살라와 피르미노가 결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4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안 좋은 그 분위기를 깨고 특히나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내리 3골을 넣으면서 3대2 역전승으로 원정 득실차에서 앞서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 끝에 올라오게 됐었는데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이끄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역할을 했던 양팀의 주요 선수들을 좀 꼽아보자면은 토트넘은 역시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요렌테와 모우라 선수를 꼽을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16강 8강전에서 4골을 넣으면서 4강 진출을 이끌어냈었고 요렌테 선수는 16강 8강전에서 한 골씩 기록함과 동시에 4강 2차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과 동시에 흐름을 바꾸는데 좋은 역할을 했던 선수로 평가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우라 선수가 4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결승 진출을 결정적으로 이끄는 좋은 득점, 정말로 알짜배기 득점만 기록을 했었다는 사실 이 세 선수가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리버풀에는 역시 마누라, 마네, 피르미노, 살라 여기에 이제 반다이크의 수비력과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이 리버풀의 결승을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이 마네 선수는 살라 선수가 부진했었을 때 바이에른 뮌헨전 2골을 포함해서 3골을 토너먼트에서 득점을 하면서
리버풀의 결승을 이끌어냈었고, 반다이크 선수의 수비력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나오는 득점 총 2골을 넣으면서 리버풀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8강, 4강 결승으로 이끌어내는데 정말 좋은 역할을 했었다. 물론 바르셀로나와의 4강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4강 2차전에서 제 역할을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주요 선수들 약간 알아봤었는데, 그렇다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둔 양팀의 현 상황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포인트는 어떤 건지 이 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토트넘은 케인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케인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 토트넘의 성적이 좀 떨어진 적이 있었던 만큼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케인의 복귀가 좀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오우라 선수와 요렌테 선수가 케인의 복귀로 인해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은 적을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교체 출전해서 흐름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리버풀의 마누라 라인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반다이크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솔직히 리버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마누라 라인을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중원에서 시스코 파트너로 어떤 선수가 선발 출전하느냐, 그리고 과연 중원을 어떻게 장악을 하느냐, 이것도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승패 여부의 갈림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클롭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리버풀이 아직까지도 우승 타이틀이 없다는 거.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많이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승을 거머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징크스로 남게 된다는 거. 요게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관심이 끌 것 같고, 역시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미드필드 라인업 그리고 이 미드필드가 과연 중원을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리버풀의 승패 여부가 좀 갈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마지막 수비 한계, 마팁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 마팁 선수가 리버풀의 수비를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 솔직히 골키퍼 알리송이나 아니라면은 반다이크 선수는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마팁 선수는 약간 좀 이 두 선수에 비해서는 약간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마팁 선수의 수비 활약 여부, 이것에 따라서 리버풀의 이 우승 가능성이 좀 점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피르미니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요것도 리버풀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양 팀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상대 전적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때 당시에 리버풀이 모두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만큼 리버풀이 토트넘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만은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둔 만큼 토트넘을 공략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챔피언스 리그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고, 토트넘이 맨시티한테 프리미어리그 상대 전적에서는 밀렸지만은 어찌됐든 원정 득실차로 4강전에 진출한 그런 경력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리버풀을 꺾지 못할 거라는 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에는 이변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토트넘이 한번 리버풀의 안 좋은 상대 전적을 뒤집고 우승을 할 것 같다고 한 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기록을 찾아놨는데 1990년도 이후에 첫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을 시 우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과거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총 2번의 우승이 있었지만은 6팀이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는 점, 그만큼 처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팀이 얼마나 우승하기가 힘든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리버풀처럼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을 시 과연 우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따져봤더니 발렌시아가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준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렌시아를 제외하고는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을 했을 시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우승을 차지한다.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는 3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다는 거. 그만큼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을 살펴본다면은 리버풀이 우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토트넘이 우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냥 새벽 4시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6월 2일 새벽 4시, 이 시간 되고 나서 2시간 혹은 2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와야지 이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마쳐보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아낌없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